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너 정말 좋아서 하는 말이야. 우리 사이에 이런 말쯤은 괜찮지? 기분 나쁘게 듣진 마. 처음엔 고마운 말 같죠.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진심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시작된 말이 결국 나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로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요. 겉으론 친한 척, 다정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조롱하거나 험담하는 사람 정말 교묘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큰 소리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칭찬 속에 비수를 숨깁니다. 조언인 척, 충고인 척 하면서 사실은 무시와 비판을 던지는 거죠. 더 위험한 건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문제인가? 정말 내가 눈치 없는 사람인가?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말버릇, 그 속에 숨겨진 속셈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다가오지만 그 말 뒤에 숨어있는 교묘한 비난과 조종. 그걸 몰랐을 땐 우정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입사 초부터 잘 따르는 선배가 있었대요. 그 선배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정말 성실해서 보기 좋아. 근데 말이야, 분위기 파악도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처음엔 그 말이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눈치가 없는 건가? 나 때문에 팀 분위기가 어색한가? 자꾸 자신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회식에서도 회의에서도 입을 닫게 되었고 점점 주변과 멀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선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걔는 센스가 없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둔하잖아. 왜 저렇게 튀는지 모르겠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정했던 말들이 사실은 나를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선 깎아내리는 전략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럽습니다. 비판보다 공감으로, 상처 주는 말보다 위로와 이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미묘한 말버릇 속에서 진짜 마음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왜 친한 척하는 그 말 뒤에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는지, 왜 그 말을 듣고 나면 자꾸 자신이 작아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73세 박주연 씨는 서울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친화력 좋고 다정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들릴 때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와, 너 정말 부지런하다. 근데 그 나이에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해.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지만 반복되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결국 나이를 문제 삼고 열심히 일하는 걸 안쓰럽다고 포장해 깎아내리는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교묘한 말들 속에서 숨겨진 진심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겉으로 다정해도 그 말 끝에 남는 씁쓸함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친하니까 정말 걱정해서 한 말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우연히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좀 촌스럽지 않아? 카페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 보는 눈도 없어. 나는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다정한 말들이 결국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칼날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버릇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포장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야. 나는 솔직해서 그런 거야 라고 시작하지만 정작 그 솔직함은 배려가 아닌 계산일 때가 많습니다. 둘째, 칭찬처럼 시작해 비난으로 끝냅니다. 넌 괜찮은데 말이 좀 많아, 예쁜데 옷이 좀 아쉽네, 이런 말은 결국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이 쌓이게 되죠. 셋째, 자신을 늘 너그러운 사람처럼 포장합니다. 내가 너 챙기느라 진짜 힘들다, 다들 너 욕하는데. 나는 그래도 감싸줬어, 이런 말은 결국 내가 아니었으면 넌 더 욕먹었어 라는 식으로 은근한 권력 구조를 만듭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상대를 얕보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런 말에 익숙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위축시키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늦게 깨닫지만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이건 진짜 우정도 진심 어린 조언도 아니라는 걸요. 그저 관계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우위에 두고 싶었던 감정 조종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학생들과도 가까운 따뜻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교수 중 유독 자주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윤리의식이 없어. 교수 말도 안 듣고 너무 오냐오냐 해서 문제야. 동료의 진심 어린 조언인 줄 알고 귀담아 들었지만 뒤에서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성만 챙기다 강의가 허술해. 요즘 애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동료의 말이 앞뒤가 전혀 다른 걸 알게 된 순간 관계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이처럼 겉으론 걱정, 우정, 배려를 말하지만 그 속엔 자신의 불안, 질투, 열등감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공개된 자리에서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우정은 드러난 곳에서는 칭찬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 조용히 조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말은 관계를 망치는 칼날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너만 아는 얘기야,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라는 식의 비밀을 자꾸 나눕니다. 마치 신뢰를 주는 척하면서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만들지 않고 내 본 모습을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그 사람 앞에선 매번 내가 어떻게 보일지 먼저 계산해야 한다면 이미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은밀하지 않다. 진심은 항상 드러나 있기 마련이다. 정말 진심을 가진 사람은 숨기지 않아도 신뢰를 주고 꾸미지 않아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말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분위기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불편하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분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고 이 말하면 또 이상하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이 먼저 알아차린 경고입니다. 이젠 그런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감정, 내 직감을 믿는 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따뜻하게 시작하지만 끝은 항상 냉랭합니다. 나는 내 편인데 사람들이 널 좀 우습게 보더라. 다들 너 예쁘다는데 옷 센스는 좀 별로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엔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은 결국 내 자존감을 흔들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옷을 못 입나? 나는 너무 감성적인 걸까? 이런 자책이 쌓이면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조언 같지만 결국 나를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놓는 교묘한 말들이 반복되었죠. 특히 말 속에 칼날을 숨긴 사람의 특징은 내가 잘 나가거나 인정받을수록 말수가 줄고 표정이 무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슬쩍 이렇게 말합니다. 좋겠다. 넌 주변에 사람이 늘 많아서 이제는 좀 날 잊은 것 같아. 이렇게 죄책감을 유도하고 관계에 대한 의무감을 주입해서 다시 자신 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 김도현 박사는 이런 관계를 감정 채무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감정의 빚을 지게 만드는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해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한다면 이미 그 관계의 균형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난 뒤 괜히 기운이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이제는 그 원인을 말의 내용이 아닌 분위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겉으로 친한 척하며 말을 건네지만 그 말이 결국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말의 목적을 봐야 합니다. 말은 수단일 뿐이고 진짜 의도는 말 너머의 행동과 반응,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그건 너답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말이 정말 나를 위한 조언인지 아니면 나의 자율성을 억누르는 평가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뒤 내 마음이 위축되는지 아니면 다독여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실패해도 괜찮아. 넌 충분히 멋졌어. 라고 말합니다. 반면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은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괜히 그런 걸 해서. 라며 내 선택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은 반복될수록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나를 지키는 기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아닌 내 중심이 흔들리는지 체크하세요. 기분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중심이 흔들리는 말엔 관계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둘째, 그 말을 한 사람의 표정을 관찰하세요. 만약 웃고 있다면 그 말은 상대의 반응을 즐기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특정 사람에게만 반복하는지 보세요. 특정 사람만 조롱하거나 애매하게 비판한다면 그건 감정적 컨트롤의 수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리를 두는 용기입니다. 말을 자꾸 꼬아내는 사람과는 자주 만나지 마세요. 마음이 피곤한 날엔 그 사람과의 만남을 미루세요. 자꾸 곱씹게 되는 말은 독이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권력이다. 그리고 그 권력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더 무섭게 작동합니다. 내가 허락한 작은 말버릇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세요. 마무리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사람은 말로 마음을 주기도 하고 말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은 도구일 뿐인데 그 한마디로 우리는 멀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관계에서 지켜야 할 건 말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진심 어린 말은 나를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고 조심스러운 말은 내 마음에 자리를 내줍니다. 하지만 겉으론 웃으며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말버릇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제는 그런 교묘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갖추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의 말을 일일이 분석하거나 그 사람을 고치려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서 조용히 멀어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로 찔리고 말로 무너질 때가 많다. 그래서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나를 해치는 칼은 등 뒤에 있지 않고 언제나 입술 끝에 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의 중심을 더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듣고 난 뒤 내가 작아지고 위축된다면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 가면을 쓴 감정 조종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은 바꿀 수 없지만 듣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귀에 머물러도 좋은 말, 내 마음에 닿게 둘 말, 그걸 구분하는 게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가 던진 말이 계속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 때문에 자꾸 나를 의심하고 작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품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꾸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건 결국 내 선택입니다.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지혜, 함께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